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X의 23년 4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ITKX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TKX의 시험은 함수 6문제와 조건부 서식 1문제가 출제됩니다.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7번부터 조건부 서식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전월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본문에 보시면 전월 배달 건수를 여기 있네요. 네, 여기 H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행 전체니까 행 전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위쪽 상단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아래 세 번째 세기치 가신 다음에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월 배달 건수는 H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첫 칸 선택하시고요.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만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3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시면 이쪽에는 300 미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파란 굵게입니다. 네, 여기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파란색으로 네, 그럼 확인하시면 자, 전월 배당 건수 300 미만에 대해서 파란 굵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전월 배달 건수네요. H14셀에 선택한 코드에 따라 전월 배달 건수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자, 커서 여기 두시면 되고요. 여기 코드 번호에 따른 배달 건수죠. 자, 그러시면 본문에서 코드 번호, 그 다음에 배달 건수 여기네요.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마우스가 실행이 되시면 범주 선택을 모두로 하시고요. 밑에 한번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를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H14셀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표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드 번호부터 전월 배달 건수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전월 배달 건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열 번호는 7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정확한 값을 찾을 것인지 비슷한 값을 찾을 것인지를 하시는 건데, ITQ 시험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0을 쓰셔서 정확한 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 코드에 따른 배달 건수 295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소 메뉴수입니다. 정의된 일은 메뉴수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min 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메뉴수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메뉴수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메뉴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마법사에서 M자 누르셔서 min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 구하는 함수는 간단해요. 그냥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범위를 잡으시면 이 범위 중에서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한식, 전월, 배달 건수 합계를 구하시는 거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dsum이네요. 분류 중에서 여기 한식이 있고요. 한식이 있고 요거에 대한 배달 건수의 합계, 한식만 더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여러분들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지정한 셀 범위, 그러니까 저희 분류부터 전월 배달 건수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위에 주황색 부분 잡습니다. 이쪽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범위, 여기 한식부터 배달 건수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배달 건수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네, 그럼 여기 필드, 열 위치는 5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분류 한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한식에 대한 값들만 합계를 구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커서 두시고 fx 누르시면 다시 함수를 불러오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분류 한식부터 전월 배달 건수, 그 다음에 배달 건수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열 5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분류 한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끝나신 거고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한식 업체 개수를 하시는 거네요.
결과값 뒤에 계좌 붙이신 거고, 카운트 if, 그 다음 연산자가 주어졌네요. 자, 한식 업체의 개수는 이 중에서 한식이 몇 개가 있냐, 그거를 찾으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range는 조건 범위,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조건 범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조건 한식이죠. 그럼 한식이라 쓰셔야 되고 한식 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한식은 3개가 있다, 이 뜻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 위에 올라가셔서 Shift 7 누르셔서 연산자 하시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네, 커서 두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7 연산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끝단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등급입니다.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A, 그 외에는 B 이렇게 하신 거고, 주어진 함수는 if랑 and 함수가 주어졌네요. 저희가 여태까지 if 함수를 푸실 때 보통 하나의 열 갖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월 배달 건수가 얼마 이상이냐, 그러면 A냐 B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메뉴 수가 얼마 이상이냐, 그러면 A냐 B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조건이 2개예요. 메뉴 수랑 전월 배달 건수, 이렇게 메뉴 수 열도 있고 배달 건수 열도 있고, 이럴 때는 if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 하시는 and 함수로 가셔야 돼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and 함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and 함수는 들어가서 보시면 로지컬 1, 로지컬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칸마다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지컬 1에서 첫 번째 식은 메뉴가 15 이상이니까 메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5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선택하시고, 배달 건수는 300 이상이죠. 그럼 배달 건수 선택하시고, 배달 건수는 300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확인하시고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 값에 따라서 true, false가 결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f 함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true 또는 false를 판정할 값이나식, 논리식이 들어갈 공간이고, value if true는 이 로지컬 테스트가 true일 때 돌려주는 값, value false는 로지컬 테스트가 false일 때 돌려주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서 true, false를 구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논리식을 씌우고, 그 다음에 true냐 false, false냐 true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함수에 들어가셔서 and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하신 것처럼 메뉴 선택하시고, 메뉴는 15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 배달 건수 선택하시고, 배달 건수는 300 이상. 이렇게 논리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는을 선택하지 마시고 and를 자르세요.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누르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칸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and 자체가 논리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 A, B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true일 때는 A, 여기다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alse일 때는 B, B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요 값에 따라서 true냐 false에 따라서 A, B가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우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and 함수 먼저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메뉴 수가 15 이상, 두 번째 조건은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었죠. 네, 그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and를 자르세요.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 블록 선택하시고요. 잘라내기. 그 다음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첫 번째 칸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맞으면 A고 틀리면 B, 이렇게 해서 true 자리에 A, false 자리에 B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내려주시고요. 테두리가 딸려오지 않게 여기서 서술형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최소 배달비입니다. 코드 번호 세 번째 값이 1이면 2000, 2이면 1000, 3이면 0 이렇게 하신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미드입니다. 자, 미드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문자를 따시고 1, 2, 3에 따라서 2000, 1000, 0 이렇게 값을 주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천하고자 하는 문자 찍으시면 되고, 스타트 넘버는 왼쪽에서 몇 번째, 저희가 필요한 건 6이죠. 그럼 하나, 둘, 셋, 세 번째네요. 왼쪽 세 번째, 그리고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셔서 왼쪽에 세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빼내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척간에서 여기 미드를 늘은 선택하지 마시고 블럭 선택하시고 잘라내기 컨트롤 X 하신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자함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자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는 여기 번호가 들어갈 부분이니까 이쪽에다가 미드를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밸류 1, 2, 3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보시면 2000이었죠. 네, 20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아래 칸은 1000, 그 다음에 3은 0이니까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1, 2, 3자리에 칸칸마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간단하게 끝나신 겁니다. 네, 테두리 오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문제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함수 부분의 정렬과 서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 부분은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하신 정렬과 서식은 함수 부분의 정렬과 서식은 새점 재생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다 풀어졌고요. 자, 다음 B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형 문제도 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가입 연수가 1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네요. 가입 연수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 2열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행 전체의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커서 두시고 가입 연수니까 가입 연수 척한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이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시면 여기는 10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 굵게 하시고 파랑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셔서 10 이상이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가입 연수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사원 코드에 대한 가입 연수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이래요. 사원 코드에 대한 가입 연수. 본문에 보시면 사원 코드는 여기 있고 가입 연수 여기 있네요.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아까 하신 것처럼 범주를 모두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V 누르셔서 V로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은 여기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범위, 참조 범위는 사원 코드부터 가입 연수까지. 자, 그러면 이 연수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는 4, 열 번호는 4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가입 연수 14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단체 가입자 수입니다. 조건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dCountA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는 이 구분 중에서 이 중에서 단체가 몇 개가 있냐, 여기 보시면 단체 가입자 수죠. 그래서 단체가 몇 개가 있냐, 이 개수를 세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CountA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단체가 몇 개니까 여기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 번호는 1 하시면 됩니다. 1. 저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냥 열 번호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라이테리아 조건 범위는 구분 단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단체가 2개가 있다.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10년 이상 된 가입자 수입니다. 가입 연수가 10 이상인 수를 구하시고 뒤에 명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주어진 카운트 if나 연산자입니다. 즉 가입 연수 요 범위 중에서 10 이상이 몇 개가 있냐, 네, 요거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꺼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었죠. 조건 범위는 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범위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10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10 이상은 내 건이 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위에 선택하시고 Shift 7 하신 다음에 연산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명자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끝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월 보험료 최고 금액 정의된 이름 보험료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맥스네요. 보험료는 여기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보험료라고 이름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최대값을 구하는 맥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이 범위 중에서 무조건 제일 큰 최대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나이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연도 빼기 생년월일 연도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 today라 이어네요. today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T자 누르셔서 today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today 함수는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일시적이란 말이 나오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연월일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날짜가 나오시는데, 요 날짜는 시스템의 날짜예요. 컴퓨터 시스템 날짜. 여러분들은 모니터에 우측 아래 보시면 이 날짜가 있죠. 그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연도 2023년도니까 함수에 들어가셔서 Y 누르시면 이어 함수가 있습니다. 이어 함수는 연도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날짜를 찍으시면 이 중에서 연도만 빠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23년도. 자, 그러시면 우리 생년월일 있죠? 여기에서도 1982년을 빼셔야 되니까 Y를 누르셔서 이어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이렇게 생년월일 찍으시면 이쪽에서 1982 이렇게 빠지게 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24에서 1982를 빼시면 나이가 만들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수에 들어가셔서 Y 누르셔서 이어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today는 여기 써주세요. to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셔야지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이게 현재 연도가 되시는 거고, 자, 여기에서 뒤에 선택하시고 빼기,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생년월일을 빼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이어 함수가 다시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한번 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어 함수가 불러와지고요. 여기서 생년월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82년도가 빠지겠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나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셨을 때 서식 채우기 하시고요. 이 상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날짜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하시면 숫자 형태로 보여서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우시고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Y 누르셔서 이어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today는 간단하니까 today 하시고 가로 열기 닫기 이렇게 하셔서 현재 연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어 함수를 다시 불러오신 다음에 저희 생년월일 선택하시면 1982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되고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기 표시 형식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날짜를 하시면 이렇게 날짜로 보일 때도 있어요.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셔서 숫자 형태로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풀리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근무지입니다.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S이면 본부, D이면 연수원, V는 센터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 if랑 left 함수입니다.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빼시고 그거에 따라서 본부, 연수원, 센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left 함수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건 왼쪽에서 한 글자죠. 그럼 여기서 한 글자 1 쓰셔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 S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프트를 자르세요. 너는 선택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레프트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식은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요. 내가 잘라온 레프트가 첫 번째 S랑 같으면, 큰 따옴표 S랑 같으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S는 본부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본부라고 하시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본부라고 하시고, S가 아니면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세 번째 칸을 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if 함수를 콕 눌러주시면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지컬 텍스트에 컨트롤 V, 레프트 또 붙여 넣으시고, 이번에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죠? D면 연수원 센터죠. 그러시면 여기 식을 세우실 때는 큰 따옴표 D이면 밑에 칸에서 연수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센터. 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려주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거 한 칸 더 가야죠.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여기는 가다 말아서 실수가 됐네요.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서식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중점 입학 함수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되고요. 자,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레프트 함수. 자, 상황 코드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한 글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따오시면 됩니다. 레프트 함수를 자르셔서 눈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록 선택하시고 자르신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들어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내가 가져온 게 S랑 같으면 S이면 밑에다가 본부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2% 가셔서 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이번에는 D죠. D랑 같으면 그럼 밑에 칸에 연수원이니까 여기서 연수원 그 다음에 마지막 칸은 센터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업 채우기. 혹시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 특강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는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숫자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하시고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죠. 네, 그러시면 끝나신 거고요. C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총 강의 시간이 20 이하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기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총 강의 시간은 여기 있죠. 여기 기준이 되는 F열이 기준이 되신 거네요. 자,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총 강의 시간 첫 칸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 F 앞에만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조건은 20 이하죠. 네, 그러시면 20 이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서식에 가셔서 파란 굵게 하시고 파란 확인하셔서 색상이 잘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총 강의 시간입니다. 에지 14셀을 선택한 강좌 코드에 대한 총 강의 시간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업이네요. 강좌 코드에 대한 총 강의 시간을 구하시는 거고 강좌 코드는 여기 있고 총 강의 시간은 여기 있죠.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여러분도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은 H14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 참조 범위는 강좌 코드부터 총 강의 시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강좌 코드부터 총 강의 시간이죠. 자, 그러면 총 강의 시간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네, 그러면 열 번호는 5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가 0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강의 시간 26시간이죠. 네,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대 수강 인원입니다. 정의된 이름 수강 인원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구하고 뒤에 명자 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max랑 연산자네요. 수강 인원은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수강 인원이라고 앞에 조건에서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중에서 제일 큰 값 구하시는 거죠. 네,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은 32, 네, 32 이렇게 값이 나오시는 거고요. 뒤에 명자 붙이시는 거니까 여기다가 시프트 7 하시고요. 끈따옴 하신 다음에 명자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국악강좌의 평균 수강료를 구하시는 거고 반올림에서 천단위까지 하시는 거고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랑 디에버리입니다. 디에버리지 함수로 수강료의 평균 구하시면 되고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시를 보시면 여기 0이 3개가 있네요. 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9분의 국악이고요. 수강료는 여기 있네요. 네, 범위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때만 데이터베이스 함수 사용할 때만 여기 주황색 범위 같이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먼저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현재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칸은 여기 지정한 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분이죠. 구분부터 수강료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는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럼 뭐 필드 열 이치는 5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조건 범위, 조건 있는 셀 범위, 조건 범위는 구분, 구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뭔가 평균값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 D 에버리지를 늘은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세요.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첫 번째 넘버는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소수점이 있을 때 1을 쓰시면 소수점 한 자리, 0을 쓰시면 정수와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쓰시면 0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0이 3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 하셔서 끝에 0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구분부터 수강료까지. 자, 수강료는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필드는 5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구분, 구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평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D에버리지를 자르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 자, 첫 번째 넘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마이너스 3 하셔서 0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악강좌의 수강인원 합계입니다. 조건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지는 dsum이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 부분에 수강인원이죠. 네, 수강인원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여기에서 국악의 합계만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구분부터 수강 인원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국악의 수강 인원이니까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럼 2 쓰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구분, 국악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국악에 해당되는 이 값만 더하게 되겠죠. 네. 3개 했네요. 네, 이렇게 더하시면 여기 50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강사료를 구하시는 거네요. 강사료를 구하는 방법은 총 강의 시간 곱하기 시간당 강사료를 하시는 건데, 시간당 강사료는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5만, 20 이상이면 4만, 그 외에는 3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if 함수네요. 자, 시간당 강의 시간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어서 강사료하고 여기 있는 강의 시간하고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시는 거는 시간도 강사료만 여기 if 함수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먼저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에 보시면 조건이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수강 인원 선택하시고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얼마죠? 5만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50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밑에 칸 꼭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f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칸에서 if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기 20 이상이면 4만이죠. 네, 그러시면 여기서 수강 인원이 20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4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만이니까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저희는 요거는 수강 인원에 따른 강사료를 구한 거죠. 네, 요거는 이렇게 뒤로 가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 별표 해주시고 총 강의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강사료하고 강의 시간이 곱해지신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동 체크해 주시고 서식 채우기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강의실입니다. 강좌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마루실, 2이면 해융실, 3이면 다목적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라이트네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강좌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를 따오시고 1, 2, 3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의 특징,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 저희가 필요한 한 글자니까 1 쓰셔서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자르세요. 라이트 함수를 자르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자함수. 추자함수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라이트 함수를 붙여 넣어서 숫자가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밸류 1, 2, 3자리에다가
각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일자리는 마루실이죠. 네, 그러시면 쓰시면 되고 탭 누르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목적식.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자동 제기로 내려주시고 서식업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서식과 정렬, 문자는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숫자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형 함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